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발전 6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시 강의의 주제는 왜 고려인은 한국으로 바로 재이주하지 못했을까입니다.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한 후 고려인이 한국으로 왜 재이주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5개국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은 한국이 아닌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러한 국가들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연해주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1년 당시에 한국 정부가 왜 고려인을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에서 고려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서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토대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결국 우즈베키스탄 시민이고 카자흐스탄 시민입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고려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고려인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1991년 독립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조상님들이 고향인 경상북도 경주에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내 조상님들의 고향인 경주에 가고 싶다. 한번 보고 죽고 싶다. 라고 한국 대사관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분은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주지 않았을까요? 고려인은 우리의 동포이고 같은 한민족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조선, 19세기 말 조선 후기에 조선의 정말 극심한 경제 침체, 이것을 피해서 도망간 건너서 연해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해주로 갔습니다.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 대한민국, 조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낯선 러시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고 정착을 잘했고 독립운동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1991년 독립 당시에 고려인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왜 한국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갑작스럽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관련 독립국가들과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법적 토대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같은 동포인 제미동포와 제일동포를 놓고 보았을 때 제미동포, 제일동포들은 한국으로 큰 문제 없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동포인, 같은 민족인 소비에트 연방 출신의 고려인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유는 바로 소비에트 연방 출신의 고려인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소비에트 연방 출신의 고려인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미동포와 제일동포와 같은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전체적인 재외동포 관련된 문제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고려인뿐만 아니라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 중국 동포인 조선족에게도 고려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미동포와 제일동포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그런데 고려인과 조선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출신들이고 또 그 국가들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고려인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한민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당연히 신속하게 동포로서 그 지위를 부여해야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출신이고 개발도상국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동포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이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발도상국 시민이다 라고 먼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려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 출신 고려인이 1991년 거주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조상님의 고향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아직 법적인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고 하니까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러시아, 연해주, 카자흐스탄으로 재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인해 고려인의 법적인 지위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고려인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1938년 소비에트 연방은 자국의 국어가 러시아어라고 헌법상에 규정을 합니다. 헌법상에 어떤 특정 언어가 국어로 명시가 되면 그 국가의 모든 공식적인 문서는 다 그 언어로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어를 읽고 쓰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인은 1991년 독립 이전까지 러시아어만 배우고 구사를 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공식어인 러시아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러시아어만 배웠습니다. 한글은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1937년 강제주를 당했던 1세대는 한글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한국어를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 하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왜 하냐? 한글을 왜 배우느냐?
러시아를 더 잘해야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살았던 고려인 사회의 고려인들은 한국어가 그 가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중국 동포인 조선족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자치주 정책으로 인해서 한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무조건 러시아만 쓰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트 연방에 살았던 고려인 갈수록 한글과 한국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조선족은 중국 정부가 자치주 정책을 시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민족 자치주 안에서는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고 공장, 회사 여기에서도 원하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동포인 조선족은 수교 이후에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언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려인과 조선족의 법적 지위를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계속해서 신속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고려인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것도 고려인 스스로가 한국으로 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문화에 익숙한 고려인은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고유가를 통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불편하게 여기고 자신들한테 익숙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제주를 단행하였습니다. 5주차 강의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거주국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2000년 이후 거주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유연한 민족주의 정책으로 인해 제주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실질적으로 2000년 이전까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도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자본주의 체제 전환 방식이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카스피해 부근에 있는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 이후에 고유가를 통해서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고려인 사회는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주국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의 경제 성장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유연한 민족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에서 체제전환기, 자본주의 시스템에 잘 적응한 고려인 엘리트는 재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유연한 민족주의 정책 덕분에 국회의원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을 배려해서
소수민족들에게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000년 이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아주 활기를 띠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다시 성공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계속해서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거주국의 강력한 우즈벡 민족주의 정책과 경제 악화로 제주를 단행해야만 했으며 동시에 한국 대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까리모프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이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그 시기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경영을 표방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대우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이 만든 한국 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다닙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그 차가 우즈벡 전국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활동하면서 기업 문화를 배우고 지식을 익힙니다. 그리고 그 한국 기업을 통해서 한국도 방문하게 되고 한국의 우수한 부분들을 배우고 그것을 나중에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기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일부 고려인이 받은 혜택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즈벡 민족주의 그리고 경제 침체 이를 통해서 일부 고려인이 선택한 또 다른 탈출구는 바로 러시아 연해주로 가는 거였습니다. 자기 조상님이 태어난 곳, 살았던 곳, 그곳으로 가자. 거기서 희망을 찾자라고 해서 떠났지만 2000년 이전에 러시아의 경제 상황도 우즈베키스탄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로 떠났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다수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충분히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잘못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바람에 이중환율과 불탄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계속 침체하게 됩니다.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제개혁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도 과거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의 미래를 걸고 우즈베키스탄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 확실성이 계속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기회만 되면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스탄 고려인은 정치적 불안, 정체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제주를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기회만 되면 떠나려고 했고 또 많은 고려인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투르크메스탄 고려인은 거주국의 폐쇄된 정치 체제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학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기회가 되면 투르크메스탄을 떠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려인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출신이고 개발도상국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동포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신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동포인 재미동포, 제일동포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그 반면에 조국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고려인,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그 낯선 땅에서 정착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인 고려인들이 단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갓 독립한 신생국가의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고려인이 1991년 독립한 이후에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2000년 이후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고유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스탄 고려인은 한국이 아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어를 제일 언어로 구사하는 고려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시아 문화, 카자흐스탄 문화에 익숙한 고려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기보다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고려인이 한국으로 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잘못된 역사적 판단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미동포나 제일동포 못지않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고려인과 중국 동포 조선족에 대해서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